암 수술 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과가. 그거를 저야 뭐 모르죠. 어. 암 걸린 것도 몰랐었어. 병원에서도 우두커니 홀로 생각에 잠겨 있는 선희 씨. 선희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그때 2013년도에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정신과 병원에. 그때 저한테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선희 씨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작은 회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세 자녀까지 홀로 돌봤습니다. 힘들었던 선희 씨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교인을 통해 봉사자 엄 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아는 언니가 집에 와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모셔서 기도를 하면 힘이 많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됐죠. 선희 씨 집을 찾아온 엄 씨와 기도 모임 사람들. 첫 만남에서 선희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집안이 너무 심각하고 제가 살아온 게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도 심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거를 고치려면 뭐 하루 이틀 고치겠냐. 나를 믿고 3년 정도 기도를 해봐라. 딱 3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엄 씨의 말에 선희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선희 씨와 세 자녀는 엄 씨의 기도 모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만 행복하다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신바람나게 살겠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 간 것은 다 도둑이다. 예수님이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된다. 자신의 치유 능력을 특히 강조했던 엄 씨. 선희 씨는 이런 엄 씨를 대하는 기도 모임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의아했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만지려고 하고 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그 앞에 가서 뭐 눈 맞추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문화였어요. 선희 씨 가족 중 기도 모임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딸 지영 씨. 당시 20대 초반의 지영 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을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좀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막 동생이 저보고 나 정말 살기 싫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오빠나 이제 뭐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찌됐든 얘가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니 나는 이제 그걸로도 일단은 됐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던 딸. 지영 씨는 갈수록 엄 씨와 기도 모임에 깊게 심취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지영 씨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보면 그 눈이 초점이 그 사람한테만 맞춰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아요. 없는 얘기만 들어요. 안 쳐다보고 눈 안 맞추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동생한테도 그러고 오빠한테도 그러는 거죠. 지영 씨는 엄 씨를 더욱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옷깃을 잡고 있거나 엄 씨가 썼던 방석 위에 한참을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딸의 이상한 행동으로 고민하던 선희 씨에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요청으로 성당에서 함께 묵주 기도를 한 선희 씨. 이후 선희 씨는 기도 모임에서 이 일을 엄 씨에게 별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엄 씨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때까지 씻겨놨더니 가서 오물을 뒤집어 씌고 왔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남편이 고쳐지겠냐. 지금 생각하면 무당 같은 말이잖아요. 그날 속죄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작게 해서는 안 된다. 엄청 큰 돈을 바쳐야지 하느님의 노기가 풀린다. 덜컥 겁이 난 선희 씨. 그 자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엄 씨에게 돈을 준 건 선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 씨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이후에도 돈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기도 모임에 다녔던 다른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8년 엄마인 경미 씨는 딸 효영 씨와 함께 엄 씨의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일이 많이 안 풀렸어요. 사회생활 하는 때부터. 직장도 막 금방금방 망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좀 뭔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게 다 대물림 받은 거래요. 가게 치유를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 지금 치유를 못 받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도 희망이 없다고. 근데 그게 하느님은 공짜로 치유시켜주지 않는다고. 엄마가 도와준 거랑 제 월급이랑 대출이랑 카드론 땡긴 거 합산을 하니까 1억 7천이 나와요. 제작진에게 꼭 보여줄 게 있다는 효영 씨. 그러니까 속죄할 때마다 계속 적어놨어요, 금액을. 그래서 속죄 금액을. 네, 이게 22년도고 이게 21년도고 이게 20년도. 친구 만나면 친구랑 어떤 고민 얘기하면 그것도 속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카톡만 해도 영향을 받는다. 꿈에서 개가 나오면 음란이래요. 달력에는 효영 씨의 속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요 속죄 내용은 4가지. 첫째, 동물 벌레가 나오거나 인상적인 내용의 꿈을 꾸는 경우. 둘째,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셋째, 부모부터 증조부모까지 전부 포함한 가족들의 속죄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쉼없이 속죄해야 했습니다. 만나러 가는 거 속죄하고 가야 된다? 예, 당연하죠. 속죄하고 와서도 하고. 아, 와서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그 정신병원에 가고 무슨 뭐 그런 데 있어가 상담 본다고 고쳐져? 아니요. 약 먹어서 다 X만 만들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데 내가. 다 데려다 여기다 놓으면 살린다니까? 아니. 엄 씨의 기도 모임에 속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막이에요.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남편하고 아이들 저 다. 고립시키는군요. 그래서 항상 따로 같이 자게 되고 남편이 둘째 방이든 다른 뭐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자도 속죄를 해야 돼요. 엄 씨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걸 택해야만 했던 피해자들. 엄 씨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자신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도 모임을 그만둔 14명이 모여 엄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몇 년간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엄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속죄 예물이라는 명목으로 엄 씨가 가져간 금액은 약 16억 원. 그렇다면 엄 씨는 그 큰 돈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인 시기가 저희가 이제 속죄 예물이 엄청 커진 시점이랑 겹치는 거예요. 실제로 엄 씨와 그의 가족들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총 4채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3채와 상가 건물 1채. 실제로 엄 씨 가족 중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의 시세는 무려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엄 씨의 욕심은 돈을 갈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선희 씨는 엄 씨의 권유로 엄 씨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오면은 속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돈 버는 족족 다 저축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죠. 이후 선희 씨 가족은 엄 씨와 더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특히 엄 씨를 많이 따랐던 지영 씨는 매일같이 엄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엄 씨 집에 온갖 가사일을 도맡으며 집으로도 잘 오려하지 않았던 딸 지영 씨. 그렇게 엄 씨와 지영 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랑 주로 다투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좀 붙어있을 건덕지라도 보이면은 그냥 엄마 빨리 지금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던 중 올해 초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선희 씨. 선희 씨는 치료를 위해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 이틀 전 지영 씨가 꺼낸 이야기에 선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거기 그 집에서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그 결혼하겠다고. 나는 그 봉사님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럼 색시가 들어오면 자기가 못 산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삼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지영 씨가 결혼하겠다는 상대는 바로 엄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엄 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천사에 비유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20살의 나이 차이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바로 엄 씨를 찾아갔습니다. 내 말 안 듣는 아이 아니냐. 하느님처럼 모시고 선생님 말만 들으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줘라. 그러면 쟤는 단호하게 그 마음을 접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 거예요. 잘 타이르겠다는 엄 씨의 말을 믿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선희 씨. 딸 지영 씨 생각에 애가 탔지만 치료 때문에 서울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따님이랑은 연락이 문자가 왔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사, 만나는 간호사 다 속죄하라고 그래요, 봉사자님이. 그거 왔어요. 엄마의 입원 후 겨우 연락이 닿은 지영 씨. 하지만 평소 엄마를 끔찍이 아꼈던 지영 씨가 보냈다고 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도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선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 지영 씨가 이미 엄 씨 아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선희 씨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흘 뒤인 2022년 2월 18일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 씨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던 사람은 지영 씨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며느리로 가면 속죄 예물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이 속죄 예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간 것도 있었고요. 하느님은 벌써 알고 벌써 신호를 나에게 주셨어. 내 가정에 네가 필요한 딸이라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막 긴가민가 얼떨떨하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예언이라는 얘기, 계시를 주신 거야. 그렇게 엄 씨의 집으로 내려간 미나 씨. 하지만 계속 후회가 됐답니다. 제가 갔을 때 계속 막 스킨십을 하려고 막 다가오고 되게 거부감도 들었거든요. 그게 놀라기도 하고. 결국 미나 씨는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선희 씨는 가족들과 함께 딸을 찾아갔습니다. 4월 16일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 딸을 데리러 다 갔어요. 제 딸이 자기를 데려가려면 자기를 죽여서 시체로 끌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6월 이후로는 따님을 못 본 건가요? 네, 못 봤죠. 연락은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문자도 그냥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카톡이 있더라고요. 일이 없어졌을 때 너무 살아있구나. 지금은 그 일자도 안 없어져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 씨가 이끌었던 기도 모임. 과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을까요? 그가 다녔던 성당의 주임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있을 때니까 네네. 한 8, 9년 전 얘기예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잡아 뛰는데 제가 경찰 수사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들은 많이 있는데 본인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 천주교회 측은 엄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지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좀 하시죠. 네? 지난번에 그 저기 혼인무효 하겠다고 가셔놓고서는 말도 없으시고. 말할 거 없어. 좀 말할 거 많아요. 지훈이 데리고 오세요. 언니 데려오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기꾼. 아이고야.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지영 씨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들은 그저 지영 씨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나와봐. 우리가 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널 어떻게 하겠냐고. 나와서 엄마 한 번만 안아줘. 엄마 한 번만 잡아줘.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잡아 보고 가라고. 문 밖에 가족들을 두고 결국 지영 씨가 돌아섭니다. 엄마 좀 보고 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시신한 선희 씨와 가족들을 태운 차가 엄씨 집 앞을 떠납니다. 엄씨에게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씨, MBC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국에는 제가 밝혀지는 날이 오면은 동생과의 관계 부분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 날이 왔을 때 내 오빠가 잘하고 있을게. 그리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게. 엄마를 한 번만 안아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 가족들은 과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